저는 퇴직한 어르신의 개인 비서로 15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월급은 3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. 이분이 저에게 법정 퇴직금보다 많은 5천만 원의 퇴직금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그런데 교통사고로 현재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.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고요. 자식들은 저에게 왜 이런 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 간다는 입장입니다. 저야 일을 하는 입장이라 안 준다면 방법이 없지만 아쉽네요. 일전에 저에게 자필로 언제까지 그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조는 해주셨는데 이런 자필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. 우선 지금 월급이 300만 원이고 근무한 기간 15년이다 라고 하셨어요. 이런 경우에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은 5천만 원보다는 사실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죠? 네, 실제로. 그렇습니다. 그 퇴직금을 이제 정산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. 예. 그 퇴직 전에 3개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돼 있고, 제가 그거를 해서 좀 돌려보니까 네네.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 4천만 원 정도 내외의 퇴직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럼 플러스 1천만 원 정도를 더 네, 주시겠다고 그 정도, 약조를 네, 하셨는데 계획이 어르신께서 퇴직금과 사례비 쪽으로 받기로 한 돈인데 갑자기 불의 사고로 인해서 위중한 상태에 놓여서 약속을 스스로 이행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자필로 작성한 퇴직금 관련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해하셨거든요. 실제로 어떤가요? 네, 우선 법정 퇴직금 부분이랑 사례비로 지급한 부분을 구별해서 법정 퇴직금 부분은 뭐 강행 법규상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고요. 네. 또 사례비 쪽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증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자필로 그 증여하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 증여 이행이 완료된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네. 사연자님이 퇴직하면 또는 그 이행 기일을 정해서 그 날이 되면 증여하겠다는 조건부 증여 또는 확정 기한부 증여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증여자의 의사에 기해서 자필로 그런 완전한 증여 문서가 작성이 된 경우라면요. 그 조건부 또는 확정 기한부 증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법적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약속한 시점이 도래하면 그 어르신은 사연자님께 그 증여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요. 네. 지금 현재 아프시고 만약 의식이 없는 상태시라면 그 자녀분들이 법정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요. 만약에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으로서 그런 이행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됩니다. 당연히 그런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네네.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사연이는 이제 근로자 형태가 아니라 개인 비서, 어찌 보면 프리랜서 근무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 법정 퇴직금이라도 요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? 네, 그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몇 예. 가지 이제 요건이 필요한데, 아무래도 프리랜서라고 하면 좀 자유롭게 일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데, 그래서 네. 이제 근무 시간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일정한 이제 감독과 지시를 받는 그런 관계에 있어야겠고요. 그 1년 이상 이제 근무를 했다고 하면 실제로도 그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 그래서-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증명하는 방법 같은 건 프리랜서로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실제로 이제 근로 감독을 받고 일을 했는지 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, 그쵸. 그런 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이런 걸 이제 네.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을까,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인정하는 기준으로는 뭐 취업 규칙이나 뭐 인사 규정 등이 실제로 그 프리랜서 분도 적용을 받고 있는지, 네. 나도 동일한 인사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, 또 근무 장소가 뭐 일정한지, 그다음에 실제로 업무 지시나 뭐 감독을 받고 있는지, 그다음에 뭐 보수의 어떤 성격,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고정급이 지금 보면 3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막 들쑥날쑥하다든지 네네. 이러면 안 되고 고정급을 받고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하고 얼마나 비슷한지를 본인이 좀 판단을 하시면 내가 프리랜서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기준을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김 변호사님 워낙에 상담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질문 이외에 상담자가 궁금해할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. 네. 시간이 좀 남아. 예, 겸손하십니다. 자, 증여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자필이나 녹취로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. 네, 우선 증여계약은 민법 555조에 의해서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따라서 이제 문서로서 남겨놔야 상대방에 의해서 쉽게 해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. 자필로 작성을 한다면
이 문서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증여계약 사실을 특정하게 하는 정보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수증자가 누구인지, 증여자가 누구인지, 그 다음에 증여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는 것, 그 다음에 특정하기 위해서 증여계약 체결일 정도를 표시해 두면 좋겠습니다. 이런 녹음을 했을 경우에는 이 서면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되, 그 표시해야 되는 내용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증자, 증여자, 증여의사, 그 다음에 증여계약 체결일 정도를 명시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럼 말씀하면 이제 녹취는 언제든지 해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서화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?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수증자와 증여자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증여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